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아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 열심히 한국사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단원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단원입니다. 여기에서도 생각외로 그렇죠. 역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주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느냐? 우선 여기 부분 고대 국가의 지배 체제를 묶어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1번 문제 나오는 그 내용들을 오늘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선사 문화의 전개와 초기 국가의 형성입니다. 여기에서는 수능에 나오는 필수 개념 4가지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필수 암기 사항이 9개나 있네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필수 개념 구석기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 시대, 아주 구린 석기를 썼던 거죠. 예, 너무 옛날, 좀 안 좋은 석기 어떻게 만들었더라? 떼어서 만들었더라 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뭐 시기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평양, 상원, 검은모루 동굴이라던가 경기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의 석장리 등등이 있는데 얘네들 물어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건 뭐냐? 구석기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석기가 뭐더라? 뗀석기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석기로 주먹도끼와 순배찌르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우리 주먹도끼하고 순배찌르개가 나와져 있어요. 그죠? 자, 구석기 시대를 묻는 문항의 제시 자료로 출제가 잘 되고 있는 친구인데요. 여기 보면은 얘가 바로 주먹도끼, 한 손에 딱 쥐고 사용을 하는 도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바로 순배찌르개인데 순배찌르개는 요 앞에, 여기 앞에가 아니고 밑에군요. 밑에 요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순배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걸 봤을 때 대충 만들었네? 떼어서 만들었네? 이거 구석기 시대네?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연결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자료가 나오고 뭐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사회적 특징 같은 것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주거입니다. 이때는 열심히 짓지 않아요. 왜 그럴까? 얘네들은 아직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신석기와 구석기의 큰 차이점은 농경의 유무라고 볼 수 있어요. 농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동하는 생활을 합니다. 왜? 먹을 것이 떨어지면 딴 곳을 가야 하니. 그러니까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겠어요? 지을 수 없더라라는 것이지요.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동굴이나 바위 그늘이나 강가의 막 지은 집이죠. 네. 이건 정말 막 지은 거예요. 대충 지은 이런 집들에서 생활을 했더라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동하면서 사냥하고 채집하는 생활했고 이때는 당연히 뭐 먹을 게 많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내가 막 가질 수 있고 소유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더라라는 거. 그래서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이끌었더라, 연장자가. 자, 그리고 이때는 동물의 뼈나 뿔, 석회암 같은 걸 이용해서 조각품을 제작하는데요. 대부분의 조각품들은 먹을 것들, 그래서 주로 사냥감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왜? 배고프니까요. 배고프니까 그 그리는 거야. 먹고 싶다 이러면서 그렸던 게 바로 이 시대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신석기로의 전환기에 주로 등장했던 게 바로 이음도구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순배찌르개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한 번에 갑자기 슉 전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그래서 뭐 중석기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헷갈리게 문제가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걸 봤을 때 동굴에 살고 막집에 살고 이동생활하고 사냥하고 채집하고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필수 개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석기를 쓴 거죠. 구린 석기이지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가 정교하게 갈아서 예쁘게 만들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서울 암사동 선사 유적지, 부산 동삼동, 양양 오산리 등이 있습니다. 뭐 되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고 꼭 뭐 이런 데 갑자기 방문을 한대. 그래서 거기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더래?
이 집이 있더래. 이 집에 있었던 시기에 생활로 옳은 걸 골라라. 요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갔더니 우리가 무슨 집을 볼 수 있었어? 움집을 볼 수 있었더라. 그래서 막 움집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서 그렇게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 항상 거의 결과는 뭐냐면 신석기 시대에 드디어 뭐를 했다라는 거. 그렇죠. 얘네들이 농경을 시작하고 목축을 시작했다라는 거. 그러니 정착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연결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직접 의복도 만들어 입었고 그다음에 그물은 왜 제작할까요? 그물로 뭐 하겠어요? 예, 입지 않겠죠. 그죠? 예, 그물로는 우리가 물고기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물고기 잡는 어로 생활도 많이 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요 가락바퀴와 뼈바늘이라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뭐 움집을 보여주고 얘를 찾거나 혹은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뭐 움집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항상 뭐에 대한 답이 나오냐면 농경했다, 목축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답이 많이 유추가 되고 있는 편이더라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특히나 얘네들은 농사를 짓고 사니까 곡식이 있겠죠. 그 곡식으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먹고 살려면 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기가 나왔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고 그리고 또 이들은 농사 잘되라고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같은 아주 이제 원시적인 신앙이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자, 애니미즘, anything에 다 있다는 거야. 자연 만물에 다 있어. 해, 달, 산, 강 등등등. 그다음 토테미즘, 이게 뭐예요? 토테미즘이 이제 동물에 있다는 거죠. 요거 나중에 뭐랑 연결되냐면 고조선과 연결됩니다. 고조선에서 뭐가 나와? 그렇죠. 이제 환웅이요. 곰부족과 연합하는 거죠. 이 곰부족, 바로 토테미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웅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샤머니즘은 그냥 무당입니다. 네, 그냥 무당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조개 껍데기로 가면을 만든다던가 그리고 흙으로 빚어서 이제 구운 얼굴 모습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장신구들 같은 것들도 제작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보다는 조금 더 애들이 살만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여전히 계급은 없습니다. 평등사회더라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농경이 엄청나게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로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겠더라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관련해서 우리 토기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가 바로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죠. 그죠? 신석기 시대를 묻는 문항에서 자료로 너무나 많이 출제돼요. 얘 나오면 다음과 같은 유물이 있었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막 이런 거 너무나 잘 나온단 말이야. 그럼 뭐 고르면 돼? 농경, 목축. 대부분 이거 나옵니다. 거진 선지가 이게 거진 답이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정착 생활하고 움집 만들었다. 잊으시면 안 되겠죠? 너무나 중요하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시대에는 이렇게 굳이 무늬를 많이 넣지 않아요. 민무늬, 무늬가 없거나 뭐 손잡이가 있거나 이런 식인데 신석기에는 딱 이렇게 무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아무리 한국사 공부를 안 하셨더라도 이 부분까지는 항상 공부를 좀 해왔잖아.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움집도 너무나 잘 나와요. 얘를 보여주면서 자, 얘가 있었던 시기에 대한 설명. 똑같이 뭐 골라야 돼? 토기 아니면 농경 뭐 이런 거 고르시는 문제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에는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집을 만들었느냐?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자면 자, 집 자리가 원형이거나 둥근 네모형이었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쉽게 말하면 원룸입니다. 뭐 안에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동그랗거나 아니면 조금 요렇게 둥그스름한 요런 형태로서 지어져 다 같이 가서 살았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출입문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에는 화덕이 있고 그리고 살짝 파져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집, 움집 되겠습니다. 언제요? 신석기 시대 어디예요? 깐깐한 바닷가에 이렇게 정착 생활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바로 필수 개념 세 번째, 청동기 시대와 고조선의 성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청동기 시대, 청동 썼겠죠. 청동. 지금 보면은 박물관을 보면은 막 되게 별로 예쁘지 않아. 뭐 저거 좋다고 막 저렇게 만들었을까 싶은데 원래 이게 지금 이게 다 낡고 이제 해가지고 이게 상태가 그렇게 된 거고 원래는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지배층들의 장신구로도 사용할 수가 있었고 재사용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었고 날카롭기 때문에 그리고 돌보다는 튼튼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무기로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저기에 무기 없는 애가 있을 거고, 그죠? 여기에 무기 있는 애가 있네? 그러면 당연히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애가 힘이 더 셀 수밖에 없겠죠. 이러면서 조금씩 전쟁도 조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그러면서 이 시기에는 농사도 더 잘 됩니다. 특히나 벼농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신석기는 아직 벼농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벼농사는 일반 밭농사와는 다릅니다.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물이 찰랑찰랑한 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논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건데 이때까지는 아직 없더라. 그때까지 신석기 때까지는. 하지만 우리 청동기에는 가능하더라. 애들이 조금 발전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어머, 더 많이 가진 놈과 더 못 가진 놈들이 생겨나겠죠. 드디어 계급이 발생합니다.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인구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국가가 형성돼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바로 이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청동기 시대의 청동 유물도 알아두시면서 사회적 특징, 고조선의 사회적 특징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청동기 시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2000년경에서 1500년경 뭐 시기까지는 잘 물어보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자, 도구 잘 봐주셔야 돼요. 어머, 간석기 왜 나왔니? 뭐니 이거, 그죠? 청동기는요, 너무 귀합니다. 쉽게 만들 수 없었어요. 구리와 주석과 이런 것들을 막 합금해가지고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제작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웠고 막 중국에서 사오고 막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쉽게 쓸 수 없었고 그래서 일반적인 도구는 뭘 쓴다? 간석기를 쓴다. 그래서 반달 돌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반달 모양으로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는데 간석기야. 매끈매끈해요. 근데 얘가 나왔을 때는 청동기구나로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간석기라고 해서 신나게 신석기 고르시면은 틀려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간석기여도 반달 모양의 돌칼이 나왔다면 이거 청동기구나. 요렇게 연결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달 돌칼 그리고 홈작이라고 해서 요렇게 간석기로 만들어진 또 있었는데 얘도 잘 안 나와요. 이 반달 돌칼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암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청동기 시대 청동 유물로는 뭐가 있는가? 자, 농기구로는 만들지 않습니다. 농기구는 여전히 간석기로 만들고요. 이들은 비파형 동검 만들고 거친 무늬 거울 사용합니다. 자, 이 거친 무늬 거울은 이제 거울 뒤에 거친 무늬가 있어서 거친 무늬 거울이라 그래. 얼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거울입니다, 여러분. 지배층들이 사용하는 거겠죠. 비파형 동검 무기 되겠죠. 지배층들이 사용합니다. 이런 거 말고도 청동 방울이라던가 이런 재사용 도구들도 사용하기도 시작하죠. 자, 그다음에 토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민무늬 토기. 이제 무늬가 없어. 민무늬는 무늬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대머리들을 민머리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민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인데 나무가 없는 산, 민둥산 이렇게 불러주죠. 민무늬는 무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 미송리식 토기. 얘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얼마나 귀엽냐면 토기가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사람 얼굴 같지 않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있는 토기, 그게 바로 미송리식 토기가 되겠고. 자,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사회적 특징 세 가지를 보자면 아까 농업 생산량 나아진다 그랬죠. 자유재산 발생합니다. 개인이 뭘 할 수 있어? 재산을 소유해. 많이 가진 자가 뭐가 되니? 지배계급이 되는 거죠. 계급 발생해요. 그 많이 가진 자가 누구예요? 군장이에요. 나 대단해 안 대단해? 나 너무너무 대단해. 그러니까 군장은 어디다 묻어야 돼? 고인돌이나 돌널무덤 같은 특별한 곳에 묻어야 되겠죠. 엄청나게 큰 고인돌 우리나라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을까? 강화도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한국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과 관련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강화도도 은근 자주 나와요. 왜 그러냐면 강화도에 이렇게 선사 유적도 있고요. 나중에 우리 고려시대 때 강화도에서 항전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근대사회 때 막 신미양요, 병인양요 막 이런 거 일어났던 거
강화도잖아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도 강화도에서 맺었단 말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은근 강화도 물어보는데 바로 우리 고인돌이 또 강화도에 많이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벼농사 시작한다라는 거 꼭꼭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벼농사는 신석기 시대가 아니라 청동기에 가능하더라라는 것이고요. 자, 집은 여전히 움집이지만 모양이 좀 달라져요. 예전에는 이렇게 지하로 파가지고 그지? 그리고 동그란 모양이었다면 어우 커졌고요.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상 가옥화됐고 직사각형의 바닥에 이제 화덕이 가장자리로 예전에는 둥글게 가운데에 화덕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네모났고 사이드에 있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청동방울, 청동거울 아까 얘기했었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제사용 도구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역시나 사냥 같은 것도 잘 되라고 또 풍요로우라고 왜냐면 이 시기에 아무리 농사가 돼도 여러분 고기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냥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면서 울산 대곡리 방부대 암각화 같은 그림을 그렸더라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같이 한번 유물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가 바로 비파형 동검 그리고 얘는 세형 동검이 되겠습니다. 비파라는 중국의 악기가 있어요. 그 악기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파형 동검이라 불러주는 거고요. 그리고 세형 동검, 세라는 게 날카롭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뭐 날카롭다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쪼삣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낙지 중에서도 되게 다리가 되게 가는 이런 낙지, 이런 거를 우리가 세발낙지 라고 부르잖아요. 발이 세 개라서 세발낙지가 아닙니다. 아주 가늘어서 이 검이 되게 가늘죠, 쪼삣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형 동검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 둘 다 뭐예요? 그렇죠. 청동기 시대에 사용을 했던 검이더라라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검이라고 해서 진짜 다 청동기냐? 그건 또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잘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내신에서는 많이들 나왔던 문제죠. 자, 세형 동검은요. 사실 철기 시대에 제작된 동검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오답 포인트라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실제 수능에서는 그 정도로 어렵게 출제가 된 적은 거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요게 둘 다 청동이다라는 거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고 시대까지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고요. 그래서 이 세형 동검은 철기 시대에 사용이 됐던 유물이더라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 고조선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어떤 국가? 최초의 국가, 그지? 우리나라 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열심히 불렀어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열심히 불렀죠, 그죠? 어디선가 시켰어. 유치원인지 학교인지, 그지? 그래가지고 애들 막 다 열심히 외웠어. 뭐라 그래?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누가 터를 잡아요? 단군 할아버지가 터를 잡고, 그쵸? 그래가지고 어떤 뜻으로? 홍익인간 뜻으로, 그죠? 나라를 세웠죠? 대대손손 훌륭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고조선의 건국,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누가? 단군 왕검이 건국했더라. 이 단군 왕검이란 이름에서부터 얘네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때는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그리고 또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일치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그런 지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런 제사를 함께 지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좀 이상하지. 약간 목사님이 대통령을 하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이때는 그게 좀 당연한 그런 것들이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인 단군이라는 뜻과 정치적 지배자인 왕검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이때는 재정이 일치된 사회구나. 제사와 정치를 한 사람이 맡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초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재정일치 사회로 되어져 있더라. 뭘 통해 알 수 있다? 단군 왕검이라는 말뜻을 통해서 알 수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단군 왕검이 건국했던 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데, 그죠? 뭐가 있어요? 단군 신화가 있었더라, 그치? 자, 하늘에서 이렇게 인간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머 저기 너무 괜찮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오게 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환웅이 이제 거기에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냥 와? 혼자 와서 어떻게 해, 그죠? 신하들을 거느리고 오는데 자,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선손사상 되는 거고요. 신하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떤 신하? 풍백, 바람의 신. 그리고 우사, 비의 신. 그다음에 운사, 구름의 신을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농사가 잘 돼요. 아하, 우리 고조선은 무슨 사회구나? 농경사회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풍백우사 운사라는 신화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가지고 잘 다스리고 있었더니 누가 와? 곰도 오고 호랑이도 오고 뭐라 그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들 가가지고 마늘과 쑥을 먹어라 그래가지고 걔네가 결국 이렇게 그랬는데 도망가고 얘만 살았지. 그래서 얘가 뭐가 돼? 여자가 돼? 웅녀가 됐지. 이 웅녀랑 결혼을 했지. 그지? 진짜 이게 말이 돼요? 네, 정말 말이 안 돼. 그죠? 물론 신화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뭘 보여주는 거다? 그렇죠. 바로 고음 토템을 가지고 있었던 토테미즘. 토테미즘이 신석기 시대부터 나온 거긴 하지만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나온 게 신석기인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왔던 화능 부족이 결합했구나. 그 과정에서 호랑이 부족을 우리가 내쫓았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조는 사회 모습 알 수가 있어요. 뭘 통해? 단군 신화를 통해서요. 자, 그리고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유물 무엇이 있을까? 아까 봤던 비파형 동검. 그리고 고인돌인데 어떻게 생겼대요? 탁자 모양으로 생겼대요. 고인돌. 요런 것들이 바로 고조선의 이제 문화 범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유물이고, 봤더니 그렇죠. 우리 한반도 북부와 만주까지 이렇게 뻗어져 있었구나. 참 영토가 넓었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조선이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는데 모든 내용이 다 남아져 있진 않아요. 그죠? 너무 옛날이라서. 그래서 중간에 이제 또 어떤 내용들을 막상 없애고주고 막 생략되고 어떤 내용이 있더라? 강력한 왕들이 나타나기도 했더라. 부왕과 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준왕을 몰아내고 이제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위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중국에 연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렇게 연과 대등할 정도로 참 잘 나갔었어. 그 연이라는 나라에서 위만이 왔는데 위만이 고조선 복식을 입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주민을 이끌고 중국에서 와서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위만이 아주 대단한 걸 가지고 오죠. 어떤 것? 발달된 철기 문화. 얘네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기가 너무 오래거든요. 기원전 2333년부터 기원전 108년까지 이어지는 나라예요. 연도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청동기부터 철기까지 걸쳐 있는데 그 철기의 거진 엄청난 발전의 시작점이 바로 누구다? 위만이다. 그래서 위만에서는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가 철기 되겠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중개 무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철기 문화를 적극 수용해서 강력한 국가가 되고 더 잘 싸울 수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남쪽에 여기에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다음 이쪽에 이제 중국이 있었겠죠. 중국에 한 나라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서 얘네가 중간에 연결해주는 무역을 한 거야. 이걸 우리가 중개무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하기도 했더라. 누가? 위만이요. 뭘 했다고요? 철기, 중개. 철기, 중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왜 망했느냐? 이쪽 중국에 한 나라가 너무너무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 나라 무제가 대규모로 침공을 하게 되면서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 끝까지 열심히 저항을 했지만 결국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되며 아쉽게도 멸망했더라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밑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자료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방금 이제 우리가 고인돌 얘기했었는데 이게 바로 북방식 고인돌이라고도 불리는 탁자식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탁자 모양으로 생긴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주로 북쪽에서 나와 북방식이라고도 해요. 자, 얘는요.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생겨서 바둑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남쪽에서 주로 나와서 남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북방식은 탁자식, 남방식은 바둑판식 이렇게 연결 같이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요거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장점이기도 하면서 특히나 얘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온 친구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봤더니 어떻게 세력 범위가 있어? 요렇게. 자,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걸 봤더니 뭐가 나왔어?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이 나왔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만약에 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러면 고조선과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로 약간 보기에 뭐가 잘 나와? 위만이 잘 나와요. 그래서 고조선의 뭐 단군시나 이런 건 너무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거고 위만 내용 진짜 중요하니까요. 꼭꼭꼭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의 여러 가지 또 정치 조직이라던가 법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 정치 조직은 이제 왕권이 강화되면서부터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가는데 우선 초반에 얘네들 풍백우사운사 얘는 초반에 왔던 애들이죠.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지, 농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장하던 애들이고요. 그리고 왕 밑에 나중에는 박사, 경대부상 대신 장군, 비왕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내신에서는 그냥 경대부 뭐 이 정도만 나오거나 하거나 아니면 상, 장군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막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얘가 답이 되는 경우도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어려우면 그냥 제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위만. 위만은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관직이 있기도 했더라. 그래서 이런 관직이 있다는 건 체계가 있는 나라였구나. 그만큼 왕권이 그래도 좀 강력했나 보네? 이걸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있던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뭐야? 위만하고 하나 더 있어. 걔가 바로 누구? 팔조법 되겠습니다. 법이 몇 개 있었대? 8개 있었대. 근데 이 8개 법이 있는데요. 다 전해지진 않아요. 5개는 모르겠고 3개만 남아져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조법을 통해 뭐를 알 수 있는가?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대.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남을 해쳤어. 그러면 우리가 곡식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곡식이 있네. 농경사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면서 내가 재산을 가졌으니까 이걸 나의 재산을 남한테 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근데 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제 물건을 훔쳐 막 도둑질을 해 걸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돼? 화폐로 갚아야 되기도 하더라라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노비로 삼는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계급사회. 그다음에 은 뭐 1만 원 뭐 갚는다. 뭐 이런 게 은 50만 전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화폐를 사용한다. 이런 내용으로도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사회에 대한 내용을 이제 팔조법과 연결해서 혹은 팔조법 조항을 부어주고 고조선과 관련된 골라서 뭐 위만을 고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조선에서는 좀 위만이나 팔조법과 관련된 내용 고르는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에는 자주 출제가 되어져 왔었고요. 사실상 원래 이제 그 이전의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되게 자주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1번에 이게 내가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구석기, 신석기 묻고 끝나는 이런 수준. 아마도 이번에도 개정되면서 크게 막 강조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내신이 아니니까 적당히 제끼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와중에 이걸 굳이 그럴 이유는 없겠죠. 그래도 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열심히 같이 한번 좀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팔조법 조항 같이 한번 몇 개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낭랑 조성민의 범금팔조라고 부릅니다. 팔조법을 범금팔조라고도 해요. 남을 죽이면 즉시 죽음으로 갖고 남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배상하며 물건을 훔친 자가 남자이면 노로 삼고 여자이면 비로 삼다. 노비로 삼는다는 거죠. 죄를 용서받으려면 여기 50만 전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죄를 사면받아 민이 된다 할지라도 풍속에서는 오히려 이럴 거려. 거론하려고 할 때 짝하려는 자가 없었다. 그지? 그러니까 도둑질을 안 해. 와우, 문을 활짝활짝 열었더라라는 내용 나와져 있죠. 그리고 법이 참 신기해요. 8개밖에 없는데도 나라가 이렇게 운영이 잘 됐던 참 괜찮은 나라였는데 나중에 결국 한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한나라가 싫잖아. 그러니까 아마 지배층이 많이 저항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법이 자꾸 추가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조선 멸망 이후에는 법이 60여 개조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그 지역에 이렇게 법이 많아지기도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연결해 볼 수 있는
되는데요. 그동안에 이 부분이 엄청나게 자세하게 우리가 시험에 그동안 기출로 많이 출제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실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은 안 나왔으니까 뭐 그래 나 뭐 만점을 도전하진 않아 하면은 예 그런 과감히 예, 그냥 놓고 가셔도 괜찮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예 시작할 거 우리 만점으로 가야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점으로 가기 위해서 철기시대까지 같이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개념 네 번째입니다. 철기시대와 여러 국가의 성장 되겠는데요. 자, 철기시대에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꼭꼭꼭 필수 암기 되겠습니다. 자, 철기시대 기원전 5세기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철기시대인데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드디어 만들었대. 왜냐면 청동을 만드는 기술이 너무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재료도 귀하고 만드는 방법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나마 철기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만들었던 거 거푸집이 나옵니다. 이 거푸집에다가 이제 우리가 청동 주물을 부어서 잔무늬 거울이나 세형 동검 같은 검들을 만드는데 아까 세형 동검 있었죠?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잔무늬 거울은 여기에 무늬가 아주 자잘하게 있는 걸 우리가 잔무늬 거울이라 그래요. 이게 한반도에서만 출제돼서 우리의 독자적인 문화다라는 거. 이게 좀 보기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독자적 청동기 문화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 답이 된 적은 사실 거진 없고요. 보기에 선지에 자주 나오는 친구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철기시대에 독자적인 청동기도 만들었지만 철기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냥 우리 뭐 산에 가면 철광석이 너무 풍부했어요. 특히나 유동지방에 정말 철광석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진짜 철기는 막 만들어서 막 써요. 그래서 무기도 만들죠. 농기구도 만들어요. 무기, 철기가 훨씬 청동기보다 강했기 때문에 더 많은 전쟁 나올 수 있었고 더 강력한 나라가 등장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쵸. 바로 이 시기에 농기구로 인해서 농업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나 먹을 게 많으니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죠? 요렇게까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고 절제 무기도 쓴다, 농기구도 쓴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 시점에는 중국과의 교역이 더욱더 활발해집니다. 당시 중국에는 춘추 전국이라 그래서 정말 다양한 국가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다 각자 자기네 나라만의 그런 동전들을 썼었어요. 그 동전들 뭐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이라는 여러 동전들이 출토가 되는데요. 명도전 같은 경우에는 칼 모양의 그런 동전이고 그다음에 반량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량의 이런 그런 양을 재를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거 알죠,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걸 반량전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도 나오기도 했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철기시대 문자도 썼다. 한자가 들어왔었나 보다. 한자를 쓰기 위해 뭐가 있어야 돼? 붓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상남도 창원의 다호리에서 붓이 출토가 된 걸 보면서 얘네가 글자도 좀 쓰면서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것이고 무덤으로는 동무덤과 널무덤이 있습니다. 동무덤은 이렇게 항아리 두 개를 연결한 게 동무덤이고요. 널무덤은 이제 실체를 이렇게 널어서 매장하는 무덤이더라라는 것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기 동무덤 나와져 있네요. 이렇게 두 가지 독을 연결한 건데 되게 작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어린아이를 주로 묻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철기시대를 묻는 문항에서 제시 자료로 이걸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은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러면 주로 대부분 답선지가 뭐냐면 중국과 교류를 해서 어쩌고 붓이 나왔고 어쩌고 요런 걸로 연결이 좀 잘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철기시대 여러 나라들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부여입니다. 자,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기시대에 가장 북쪽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요 지도도 은근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요새 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게 사실 부여입니다.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그래서 부고옥동삼, 부고옥동삼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나라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좀 연결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가장 북쪽에 있었던 부여부터 좀 가보자면 자, 부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봤던 만주 송화강, 숭화강. 네, 뭐 우리 교재는 송화강으로 나왔는데 약간씩 그래서 표현이 달라요. 숭화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여기에서 성장을 했고 자, 여기에서 왕호도 쓰고 중국과 교역 같은 것들도 하면서 성장을 했다가 결국 나중에 중국에 또 선비족이라는 그런 오랑캐가 있었습니다. 걔네들의 침입으로
고구려로 쇠퇴됐다. 나중에는 고구려의 병합이 됐던 나라입니다. 근데 웃긴 건 여기에 있었던 주몽이 나와서 고구려를 세운 건데 결국엔 고구려에 먹혔다는 거지. 근데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지. 그럼 뭐가 나와? 오부족 연맹체였는데 그 오부족을 우리가 주로 어떻게 부른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해서 각각 말, 소, 돼지, 개를 믿는 부족과 왕족 이렇게 해서 5부족이 있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저구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걔네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게 보기에서 되게 잘 나오고요. 왕이 있기는 있었는데 왕권이 매우 미약했던 연맹왕국이더라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서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아주 강력한 사람이 죽어 그러면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묻어요. 잔인하죠? 순장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제전법이라고 해서 소의 발굽 모양에 따라서 국가의 운세를 예견하기도 했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취수제라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형이 죽었어. 그러면 형의 와이프를 내가 데려다 같이 살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 여기는 뭐 농경사회이고 목축이 발달하고 하기도 했지만 남성이 조금 더 우월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 혼자 살아야 어려워서 이런 문화가 발달하기도 합니다. 요거 좀 잘 봐주세요. 왜냐면 고구려에서 또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천 행사들이 있는데 여기선 연고라고 불러요. 요거는 연결하는 거 이따가 같이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여의 법률이 매우 엄격했어요. 살인자 죽여요. 가족은 노비로 삼고요. 도둑질한 자는 12배로 갚아야 돼요. 일책 12법이라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출도, 그죠? 부여하면 사출도에 관련된 내용 고르는 문제가 잘 출제되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사료가 출제될 수도 있겠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어쩌고 저쩌고 나왔네. 사출도 나왔네. 그죠?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연고. 그 다음에 이렇게 12배를 변상하게 했다. 이런 거 전부 부여와 관련된 사료입니다. 이거 보여주면서 부여 위치 물어보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부여 생각외로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부여에서 왔던 애가 만든 게 뭐예요? 그게 고구려가 되겠죠.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혼인풍습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고구려의 혼인풍습 같은 경우에는 서옥제라고 해서 대릴사위제라고도 하는데요. 여자의 집 뒷마당에 서옥이라는 사위의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남성을 머무르게 하다가 어느 정도 애가 자라면 그때서야 남성의 집으로 가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형사치수제. 여기 또 나왔죠. 왜 그러냐면 부여에서 왔던 주몽이 만든 국가가 고구려이기 때문에 비슷한 풍습이 나타나기도 하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같은 대가들이 있었고 사자, 조의, 선인 같은 요러한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나라별로 어떠한 관직들이 있었는지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사실 이게 거진 답이 되는 경우는 많이 없고 선지에 좀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서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구려에서는 제가들이 모여서 제가들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귀족 회의가 되겠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제천 행사로는 동맹이 있습니다. 10월에 열리고요. 자, 고구려의 모습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나라에는 왕이 있고 벼슬 놓는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어쩌고 저쩌고 있다 이런 거 나오면 아, 고구려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천 행사는 동맹 그리고 혼인할 때 작은 별채 서옥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 서옥제 잘 나오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내려가서 이번에는 옥저와 동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저하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동해안 쪽에 있었던 애들인데 고구려의 압박을 너무나 많이 받았던 애들이에요. 결국 고구려에 흡수되긴 하는데 고구려에 정복되긴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 그래서 고구려에 공물을 바치기도 했더라. 근데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정말 좀 먹을 것들이 많았던 애들이기도 합니다. 자, 고구려의 정복당해서 슬펐던 친구들 특산물로는 소금과 어물, 바닷가 근처 왜? 얘네들 동해안 쪽에 있기 때문에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는 아직 왕은 없었습니다. 부여랑 고구려는 왕이 있었지만 얘는 없었어. 그래서 왕이 읍지, 읍군, 삼로라 불리는 군장이 지배를 하는 군장 국가였었고요. 자, 옥저의 이제 풍습 잘 기억해 주실 게 민며느리제예요. 아까는 남자를 이제 여자 집에 그 별채 지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며느리로 데리고 가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데리고 살다가 결혼을 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례풍습으로는 가족 공동묘라고 해서 가족을 함께 묻기도 했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동해 같은 경우에는 제천 행사로 무천이 있고 혼인풍습으로 조계혼과 책화가 있는데요. 같은 부족끼리는 결혼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부족과 족 외에 혼인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책화, 요게 또 잘 나옵니다. 책화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이런 부족의 그런 것들을 막 침입하게 되면 소나 말로 변상을 해야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약간 내외를 했구나라는 것들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 동해 같은 경우에는 특산물로 단군, 과하마, 반어피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여 다음으로 좀 잘 나오는 게 또 동해기도 해요. 동해 책화 묻는 이런 문제들이 꽤 잘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저의 경력 특징 이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도 함께 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고요. 자, 사만 같은 경우에는 제일 특이한 게 뭐냐면 정치적인 특징입니다. 재정이 분리되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국가는 제사와 정치를 함께하는 재정 일치 사회인데 얘네는 분리가 되어져 있고 신지읍차라고 불리는 군장이 통치를 하고 그리고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서 이들이 소도라는 벼릅에 머무르면서 여기 소중한 곳이에요. 여기에서 제사를 주관하기도 했더라.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이 사만은 마한 지난 변한을 같이 이르는 말인데 나중에 마한이 백제가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진안이 신라가 되고 변한이 가야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변한 지역에 있었던 요 지역 있죠? 여기가 또 철이 많이 생산이 되어가지고 철을 화폐처럼 쓰기도 하고 수출을 하기도 했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제천 행사로 5월과 10월에 이렇게 수린날과 계절제라는 제천 행사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천 행사는 뭐냐면 농사 잘 되라고 하늘에 비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에는 영고가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에는 동맹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에는 무천이 있고 사만에는 계절제가 있는데 계절제를 5월과 10월에 엽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시면 좋으냐면 부영이랑 고동이가 동문데 삼계탕을 5월과 10월에 먹는다. 요렇게 연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만까지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면서 제천 행사 좀 연결해 보았는데요. 사만과 관련해서 이러한 모습들 볼 수 있겠죠? 한해는 새 종족이 있다. 그래서 마한지난 변한 내용들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신지읍차라는 내용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천군이라는 내용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하, 이게 바로 사만의 키워드구나 연결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주로 연결되는 건 철, 그리고 벼농사 잘 됐다. 요 정도로 연결하는 게 잘 출제되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마지막으로 개념 확인하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동굴 바위 그늘에 살거나 강가에다가 집을 짓는데 대충 막 짓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막집을 짓고 살았더라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 신석기 시대에는 처음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벼 언제예요? 청동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청동기 시대에는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해. 그래서 지배층 누구? 군장이 출현을 하는 거죠. 군장은 어디다 묻어? 고인돌. 자, 철기시대 접어들면서 비파형 동검의 형태를 일부 계승한 독자적인 청동기 무기. 세형 동검 되겠습니다. 요거는 동검이지만 철기시대에 나왔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죠? 자, 5번 고조선의 세력범위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어? 탁자식 고인돌과 어떤 동검? 비파형 동검입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봐주시고요. 자, 부여에서 마우저구에서 넷이 각각 다스리죠. 우리가 사출도라고 불러줍니다. 자, 고구려에는 혼인 풍습으로 뭐가 있었어요? 별채를 지었죠. 서욱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의 압박으로 성장했니? 못했어. 왕도 없어. 왕이 읍군 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결국 고구려에 먹힙니다. 자, 동해에는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 손말로 배상해.
책임져야지, 그치? 친하게 지내려면 책임을 져야 돼. 책화. 그래서 동화책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동해에는 책화가 있다. 동화책 이렇게. 자, 3화는 천군이 정치와 제사를 담당하는 재정의 일치사회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특징이죠. 재정 분리사회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정치는 누가? 신지와 읍차가 담당했더라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선사시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철기시대까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주로 그동안은 문제가 어디서 많이 출제가 되었더라? 그렇죠. 그냥 구석기, 신석기 구분하는 수준이었더라라는 거. 하지만 뒷부분 철기 부분들도 과거 예전에는 또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고 나라별로 구분하시고 지도까지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